예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뭐 어떤 주식, 코인, 어떤 재테크 투자 상품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막 상승하던 그런 시기에는 유튜브 관련된 영상 조회수가 폭발하고 떡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최근에 상황이 완전 뒤바뀌었죠. 제가 타 채널에 막 대형 메가 유튜버 분들 중에서 제가 막 건방지게 거기를 안 좋게 본다, 깐다 이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말 관심도가 많이 낮아졌구나. 저는 당연히 조회수가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낮아진 게 사실인데, 정말 놀랐던 것이 신사임당 채널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출연했었던.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뭐 매도하시고 다른 분이 운영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영상 조회수를 봤더니만 엄청나게 낮아졌더라고요. 거의 180만 가까운 그런 구독자가 있는 그런 보유한 채널에서 만 단위, 아니 뭐 만 단위 이하 몇천 단위 조회수가 나온다는 게 엄청 놀랐고, 또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다니쌤이라는 부동산 관련된 채널이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많이 점점 조회수가 많이 낮아지는 걸 보고, 와, 이거 뭐 초창기부터 봤던 이런 엄청난 메가 유튜버분들 조회수가 너무 안 좋구나, 처참하구나 진짜. 투자 재테크 쪽으로 관심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고, 이제 양극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막 무지출 챌린지, 이제 절약 이렇게 하는, 조금 돈을 안 쓰는 쪽, 이제는 뭐 조금 환불 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현재를 즐기겠다, 너무 막 팍팍하게 막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다, 요런 또 방향으로 또 이렇게 좀 갈라지는 이런 뭐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요사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었는, 폭락을 주장하고 하락을 주장했던 분들, 10년 전부터 또는 5년 전부터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하셨던 분들이 또 최근에 나와가지고 지금 그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죠. 5년 전에, 4년 전, 3년 전, 2년 전, 작년 계속적으로 똑같이 이분들이 하락한다, 폭락한다, 팔아라. 근데 그때는 다 틀렸는데 이제는 맞는 거죠. 고장난 시계도 이렇게 하루에 2번은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시 전문가 뭐 이렇게 또 나왔는데, 예전에 그 틀린 예측, 제가 비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전에 했던 그 예측들 있잖아요. 그 예측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주구장창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 이야기만 듣고 집을 파셨다거나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거나 뭐 현금만 보였다거나 있던 집도 파셨던 분들, 그런 분들께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걸고 딱 다시 나와가지고 예전에 틀렸던 그 자기 얘기들을 했던 사람들, 나는 나는 그 주장만 했고 단순한 내 의견이었을 뿐이야, 아무런 잘못과 아무런 책임 없는, 그런데 또 계속적으로 하고, 얼굴이 보통 두껍지 않으면, 와, 이 사람들 아니면 계속적으로 뭐 본인 영상이나 이렇게 악플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을 건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마인드 자체가 단단해져서 또 이렇게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다 잊어버렸더라. 이 사람들이 뭐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딱 판단할 때 현재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언행도 저는 같이 봐야 한다. 잘못하고 있으면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왜 또 나와가지고 저 몇 년 동안 틀렸던 얘기를 왜 또 다시 할 수 있을까? 역시나 보면 또 책을 또 이렇게 신간을 냈더라. 나와가지고 또 책이나 강의나 컨설팅으로 해가지고 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법적인 거 많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본인의 책, 뭐 글, 강의, 컨설팅 통해가지고 그 누군가 경제적 손실을 봤다면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 아닌가. 앵무새처럼 또 똑같은 얘기하고 하고 정말 다 잊어버리는 건가? 최근에 제가 놀랐던 이유, 이 말씀 제가 길게 드린 이유가, 젊은 분들이 상당히 오셨는데 이런 폭락론자, 하락론자 분들이 예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했던 얘기를 이분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나서 하는 얘기들, 뭐 지금 조정을 받고 대구 같은 시장에 물량 많은 지금 조정받는다, 지금 뭐 이렇게 하락한다, 맞거든요 또 그게. 근데 이분들이 또 엄청난 전문가의 대접을 받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상당히 놀랐다. 언론을 관련돼서 또 얘기를 좀 하자면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폭락한다, 죽는다, 그런 큰 타이틀이 있잖아요. 끝났다, 이런 컨텐츠들이 사실은, 저도 유튜버지만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가 상당히 더 폭발적으로 긍정적인 이런 컨텐츠의 타이틀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브도 똑같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도 그렇지만 남들이 잘 된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봤는데, 내가 이렇게 투자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매달을 벌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 사실 싫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근데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망했다, 돈 잃었다, 사기당했다, 투자한 게 잘 안 됐다, 거기에 수많은 위로의 막 퍼레이드, 댓글 퍼레이드가 막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은 조금 속성이 그렇다, 본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수년간 풀린 일의 유동성, 또 최근에도 금리 올라갔죠.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전에 몇 년 동안에 대부분의 자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말도 못하죠. 풀린 유동성, 잘못된 부동산 정책, 거기에 뭐 수요 억제를 하고 공급을 축소하고, 이런 다 아는 내용입니다. 몇 년간 그런 고통 속에서 많이 올랐으면 일부분 이렇게 수급이 꼬인 지역이나 공급이 많은 지역은 일정 부분 조정받는 게 당연하죠.
비상식적인 상승과 폭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기에 맞물려가지고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도 않고 이제 완전 그전과는 반대의 정책적인 기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유동성을 다시 빨아당기는, 축소하는, 또 공급 이제 확대한다 그러고, 여전히 근데 대출 규제는 그대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는 다 죽어 있고 거래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이제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아는 상황인 거죠. 또 입주가 몰려있는 지역에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대구 포함해가지고 최근에 세종이 그랬었고 인천이 그랬었고 대전이 그랬었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죠. 하락 조정 누구나 근데 예측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나와가지고 집 사면 바보다, 죽는다, 폭락한다, 끝난다, 또 자극적인 이런 타이틀이 있으면 클릭할 수밖에 없는. 근데 또 자세히 또 들어보면 이사 가면 정신 나간 사람, 집 사면 미친놈, 이제 폭락할 건데 왜 사냐? 저는 근데 좀 다른 의견인데, 대한민국이 전체 모든 지역이 똑같이 동일한 시간대에 올라가거나 하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상승하는 지역이 있고 아파트가 지금 계속적으로 전세 없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 자체가 또 문제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이야기, 저는 특히 있는 집마저도 팔아라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있는 내 집 마련 한 채밖에 없는데, 이건 저는 정말 미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자극적이고 좀 센 얘기지만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아니 있는 집을 왜 팔라는 얘기입니까? 금리가 오르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전세로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 팔고 전세로, 아니 월세 가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그대로입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세자금도 지금 이자 자체가 엄청나게 대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추가로 또 대출을 못 받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세에 반전세, 또 전세에 월세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막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임차 시장 자체도. 근데 할 수 없이 월세로 가고 있는 추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월세 매물이 별로 없고, 금액도 많이, 월세도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집주인만 죽었고, 임차인은 막 행복한 이런 상황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매달 월세로 나가면 그에 맞게끔 매달 고정비, 현금이 그만큼 집주인에게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을 수 있는 돈도 없고, 또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면 거기에 또 이자가 엄청나게 금리 자체가 높아버리니까 또 똑같이 또 그만큼 은행에 줘야 되는 현금이 또 많이 나가는. 그러면 돈은 언제 먹습니까? 돈, 시드머니. 마이너스만 아니면 다행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안다면 끝납니까? 대부분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안이 없고 솔루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극적인 폭락론자 이야기만 막 들어가지고 사지 말고 있던 집도 팔아라. 그럼 그 뒤에 전월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지 말아 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해가지고 뭐 어떻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뭐 아파트 말고 빌라 전세를 가야 되나, 원룸 건물에 2, 3룸 전세로 살라라 버티란 얘기인 건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 이것이 제가 가장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대구 같은 지역은 엄청나게 내년, 내후년까지 입주 물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신축 전세가 상당히 지금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반대로 입주가 부족한 지역이고 전세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전세가 귀한 지역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팔고, 또 아니면 지금 집을 사지 말고 전월세로 살면서 뭐 도대체 어떤 대안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최근에 제가 좀 딴소리지만 악플을 다신 분들 중에서 저 봐라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봐라 저 얼굴 봐라, 저 얼굴 보니까 딱 알겠네. 지금 저 지방에 부동산 투자라는 건지, 저 얼굴 보니까 저 정신 나간 놈, 요런 댓글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조금 지금도 의아한 댓글인데, 저 봐라 저 검은 낙타처럼 생겨가지고 저 봐라 생긴 대로 노네. 그래서 막 찾아봤죠. 잠깐만, 검은 낙타 잠깐 뭐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검은 낙타. 아니 얼굴은 그래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저도 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계속적으로 전문가로 나가지고 막 대안 없이 얘기하시는 분도 문제고, 그냥 썸네일이나 제목만 보고 악플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렇게 해서 인생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뭘 해야 하는지,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을 했었고 꾸준하게 영상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지금 공부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조건 지방을 투자해야 된다, 지금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라고 저는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부를 하자. 그렇게 해서 책도 예전에 몇 차례 이렇게 뭐 소개를 했었고, 평생 전월세 이렇게 뭐 살라고 하시는 분들, 저 사람들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인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집값이 도대체 언제가 바닥인지, 뭐 언제 사면 적절한 시기인지, 내 집 마련인지 뭐 투자든 간에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그걸 알고 그거를 조금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건데, 무조건 뭐 전문가 말만 듣고 뭐 컨설팅 비용 내고 그러면 무조건 뭐 사라고 할 때 사고 팔라고 할 때 팔고,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돈, 뭐 그런 공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열심히 일만 하고 그냥 뭐 회사 다니고 뭐 이렇게 집 와서 쉬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책을 보고 정리하고 공부를 하고, 또 뭐 이렇게 가서 컨설팅도 받아도 되고, 또는 뭐 스터디 하는 그런 카페 가서 내가 뭐 열심히 오프라인 가서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들어보고. 단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다시 오겠죠. 근데 지금 뭐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걸 기회를 보는 눈도 키우고 실제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내가 엄청난 내공을, 주식을 키워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투자 공부가 뭐 일주일만 내가 막 빡시게 해가지고 밤새가지고 막 이렇게 팍 뚝딱 해가지고 막 딱 되는 것도 아니고 미리미리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나쁠 건 하나도 없다. 한심하게 방 안에 딱 틀어박혀가지고 퇴근해가지고 막 집안에서 막 잘 된 사람은 막 악플 달고 나보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앞서 나가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 막 악플 달고 기분 좋아져서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 승리는 아무것도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 근데 그분들은 그 사람에게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욕할 수 없는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훨씬 더 그렇게 악플 다시는 분들보다 나가서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임장도 가고 투로 엄한데 돈 안 쓰고 절약해가지고 투자 시드머니를 만드는 사람에게 어떻게 손가락질을 이렇게 딱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심해 보이고 정말 구질구질하게 막 절약하고 사는 거 보니까 구질구질하게 보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악플 다시는 분들의 미래가 딱 보이는 애 말입니다. 제가 대단해서 이렇게 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잘 모르고 고수도 아니다 보니까 저 자체도 공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 가을이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책도 보고 공부하고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언제나 큰 돈을 벌고 자산 상승을 크게 했던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아무도 아니라 할 때, 아무도 아니라고, 노라고 할 때 대세 하락장에 선진입하신 분들입니다. 영상을 찾아서 책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단계 근데 더 내가 이 상황에서 더 뒤로 추락을 하고 후퇴를 하고 퇴보를 해야지만 정말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초양극화, 점점 좀 그렇게 될 건데 그 초양극화 시대에서 최대 피해자, 바로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기만 했던 나에게 닥칠 미래는 가난은 난가라는 그런 한 번쯤 의문점을 던져보면서 그 최대 피해자는 나가 될 수가 있다. 내가 될 수가 있다고 한 번쯤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어 사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